자, 핵심 과제 2022년 건축정비설비 분야 7번째 해설입니다. 요번 과제는 직류 배전에서의 반도체 변압 기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123회 2021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직류 배전에 대한 문제들이 건축정비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유사한 문제가 직류 배전과 교류 배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직류 배전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 고려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축전기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직류 배전하고 교류 배전의 특징, 고려 사항. 자, 이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뭔가 이제 문구를 좀 바꿔서 똑같은 문제이지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보기에는 다른 문제처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기술사 시험 문제에 가급적이면 동일한 문제는 내지 마라 이렇게 출제 그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매번 새로운 문제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기술들이 뭐 크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쓰면서 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문제처럼 직류 배전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1년에 한두 가지 정도 추가가 되는 것이지 큰 흐름에 있어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낸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한 3년 정도 지난 문제는 동일한 형태,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출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또 기존에 출제했던 것을 약간 변형을 시킨다든지 융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교류 배전하고 직류 배전에 대한 어떤 비교, 장단점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동일한 형태로 3번 출제가 되었고요. 제가 요번에 발송 배전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건축전기에 반도체 변압 기술을 선정해서 나온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채택한 이유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건축전기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변압 기술에 대해서는 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전력 전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공부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건축전기와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전력 전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그렇게 깊이 있지도 않고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넓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반도체 변압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쓸 내용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3교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25점짜리니까 기본적으로 3페이지 정도는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공해드렸던 답안지 외에 또 다른 구성으로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이 세 페이지를 어떤 그 파워풀한 내용으로 채우기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 해설서에 있는 자료들을 좀 발췌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만들어 봤고요. 먼저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해당 내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보시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사실은 이제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지만 거기에 좀 그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좀 보기 좋게. 그래서 그 개정된 어떤 그 해설서는요,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핵심적인 내용은 반도체 변압 기술인데 이 반도체 변압 기술은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볼까요? 반도체 변압 기술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밖에 쓸 게 없습니다. 요게 반 페이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묻는 내용 외에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앞뒤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포진해 놓으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쓸 거는 요거밖에 없지만은
이것만 써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3페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묻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그 묻는 내용에 맞는 답안의 내용이 너무 양이 적거나 내용이 좀 약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 불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는데 그 내용을 한 페이지에다가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3페이지에 쓰는데 실제 그 해당 내용이 한 3, 40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걸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 묻는 내용은 작지만 그것을 이제 불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요를 좀 적어 놨습니다. 개요는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들이 DC 부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분산형 전원의 어떤 그 전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DC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용가 쪽에서 이제 DC 배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개요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직류 배전이란 여기 보시면 직류 배전이란 기존의 교류 배전과 달리 직류 전원을 수용가 인근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방식이다. 최근에는 DC 부하의 비중이 늘어났고요. 또 여기에다가 밑에 개념도를 보시면은 DC 제너레이션에서 DC의 전력 생산 시스템, DC 전원이 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DC 부하도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DC 배전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AC의 시스템, 교류의 시스템과 융복합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이 여기 보시면 직류 배전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경제성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된다. 또 DC 배전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AC 부하들도 있고요. 또 교류의 전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호환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교류를 사용하는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탑재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교류 변환, 직류 변환, 직교를 변환하게 되면 거기서 전력 전자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조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당연히 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직류 배전 방식의 적용.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밑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 이제 뭐 앞으로 2030년이면 뭐 대부분의 대규모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내연기관을 다 없애고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 전기 자동차 아시겠지만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DC에 대한 어떤 그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교류보다는 직류의 어떤 그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류 배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또 이제 제품도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고려 사항입니다. 자, 묻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 본론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 뭐 어떤 설을 이렇게 쭉 풀었더니 한 페이지가 충분히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제가 관용도 해설서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앞에 제가 출제 경향의 기출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각각의 회차가 나와 있으니까 그 관연도 기출 해설서를 이제 보시고 그 내용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따갖고 오셔가지고 답안지 한번 이렇게 새롭게 배치를 해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가 되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개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를 제가 더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느냐? 직류 배전과 교류 배전의 특성 비교에 대한 항목을 제가 집어넣어 놨죠. 자, 요거는 전력 전자 소자를 쓴 변압 방식하고는 좀 이제, 어떤 그 묻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기 되게 좋은 자료 아닙니까? 이것도 관연도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교류 시스템, 직류 시스템에 대해서 전압 변환,
송전 방식, 송전 효율, 보호기기, 절연 비용, 동기, 전력 품질, 에너지 변환, 분산 전원 연계, 그 다음에 예비 전원, LED 형광 등 인체 안전,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과정을 충분히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보시고 이 항목을 좀 외워두시면 직류 배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직류 배전에 대한 부분이 교류와 직류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요번에는 이제 직류 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쓰더라도 여기 있는 요 사항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보기 좋은 구성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본 내용입니다. 직류 배전. 직류 배전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림은 좀 암기해 두시면 좋고요. 별거 없습니다. AC를 DC로 변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변환된 이 DC를 이제 전압을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AC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TR을 통해서 변성할 수가 있지만, 직류는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DC-DC 컨버터를 사용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기술 동향을 밑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전력연구원에서 6.6kV의 30kW급의 반도체 변압기를 개발했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이거보다 좀 용량이나 전압이 좀 낮은 급을 개발을 한 이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13.2kV급 반도체 변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재원을 제공하고, 전력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기타 대학 등에서 이런 부분들에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묻는 내용을 쓰기에는 25점짜리 쓰기에는 요거를 불려서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관된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조금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제 알짜배기는 요거밖에 없지만 여기에 달린 사족들이 얘네들을 조금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이런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내용들이 다른 전기 분야, 건축 전기 설비 분야와 연관된 어떤 그런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폭넓게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아는 내용은 조금인데 이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분량도 불리면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신기술, 신경향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기술 기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가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을 때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보일 수 있게끔 기술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직류 배전 방식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